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한 2주쯤 전에 둔촌주공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좀 음모론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말 앞두고 금융권 대출을 한파가 심하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환 유도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10월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엄청 줄었죠. 이건 5대 은행의 경우고, 5대 은행은 5조에서 1조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겠지만, 안정세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대출을 5대 은행만 가지고 가계대출을 따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금융권 풍선효과 번지니까 이금융권도 지금 대출 받고 있잖아요. 근데 5대 은행은 지금 어떤 처지다? 전년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목표치를 넘어갔다. 그래서 줄여야 하는 처지인데, 자, 목표치 1.5에서 2% 요걸 넘어가게 되면은 은행별 DSR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어요? 4.7%도 넘어섰다. 5대 은행 총량을 보니까. 이 4.7%는 명목 GDP인데, 명목 GDP 상승률이 4.7% 안 나올 것 같죠? 이 당시에 경제성장률 2.5% 이야기했는데 2.4%로 줄였고, 하느니 최근에 2.2에서 2.3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물가도 2%대 초반을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1.6% 나오고 물가도 더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럼 명목 GDP는 물가 더하기 실질 GDP이기 때문에 4.7%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넘어섰죠. 5% 넘어갔어요. 5대 은행 부채 상승률은. 그러니까 오히려 줄여야 하는 처지인데, 제가 그때 음모론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둔촌주공 준공 승인 불가다. 여기에 임시 사용 승인도 불가다. 이게 뭐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때 음모론식으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올해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둔촌주공은 지금 매매 시장에도, 이거 입주권 가지고 막 둔촌주공 붙었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전세 시장에도 지금 둔촌주공 있는 데는 막 전세가 올라간다, 입주 많이 들어와도 차라리 송파가 떨어져도 지금 강동구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분양시장이죠. 둔촌주공 분양했는데 결국에 입주 실패 뜨게 되면은 모든 분양시장이 지금 다 침체가 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상징적인 단지가 됐고, 이 세 가지를 하는 상징적인 곳으로서 여기서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입지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되겠죠.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발등에 불 떨어진 집주인들 많겠죠. 분양이야 말할 것도 없고 입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음모론을 했어요? 올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년 입주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년에 초 되면 대출이 어느 정도 풀릴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사할게요 라고 여기 입주자들이 미루고 있다. 즉 제가 했던 것이 음모가 아니라 입주자들에게도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맞다. 그 이유는 입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은행권에서는 잔금대출 경쟁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대형단지 입주 들어오게 되면요, 크죠? 고객이 한 명이 아니라 다량의 고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5% 수익 내요. 20억을 빌려줘서 5% 수익 내면 1억이에요. 근데 1000명한테 20억도 아니에요. 한 5억씩 빌려줘. 수익률도 한 3% 낸다고 해봅시다. 그것만 하더라도 수익이 30억이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 큰 고객이에요. 원래 같으면 은행들이 그래서 그런 데다가 앞다투어 경쟁해가지고 우리께 금리가 더 낮아요. 우리 걸로 집단대출 받아주세요. 근데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면 내년에 대출이 안 나온다. 내년에 대출을 못 내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거 명분상 안 내놓을 수는 없어요. 둔촌주공 들어오는데 은행이 외면했다. 명분상 안 내놓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KB가 있고 우리가 있고 신한이 있고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분상 내놓긴 한데 내가 대출을 늘리긴 싫어. 그러니까 얘네가 한 3%로 내면은 난 3.2% 정도로 내야지. 내가 안 받고 우리가 안 받고 우리가 받겠지? 라임 괜찮았어요? 우리 대출 안 받고 우리 대출로 받겠지? 그러면은 해당 은행, 해당 금융지주에서는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더 대출을 확보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내주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잔금대출 금리도 높고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다. 자, 1금융 통틀어서 3조 필요한데 5대 은행의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는 9,500억이다. 그리고 금리도 거의 5%에 달하는 수준이죠. 최저금리가. 보면은 총 한도가 1조 원도 못 미치는데 입주 관련 대출만 3조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현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대출이 안 나와서 내년까지 지연이자 내든가 아니면 전세 내놓고 버티든가. 근데 전세 내놓고 버티는 사람은 결국에는 2년이나 3년 이후에는 돌려줘야 돼요. 근데 둔촌주공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올라간다고 9억에서 13억 9억에서 13억 내면 어떻게 돌려줄 건데? 그리고 9억으로 잔금도 못 치는데요. 아니 13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으로 잔금 못 치른다는 소리는 자기 돈 4억도 없었다는 소리인데 자기 돈 4억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집 사가지고 해주고만 바라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해주고 하면 해지나요? 그래서 입주 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가 이걸 괜히 음모론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둔촌주공 입주자들도 제일 바라는 게 그거겠지. 내년까지 밀리는 거. 준공승인 안 낸 게 고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장 지금 전세시장 불안하죠. 전세시장 계속 폭등한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세 매물 지금 2달째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 근데 둔촌주공 죽일 수는 없죠. 가장 합리적 결정이 뭐겠냐. 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에 금융당국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 오는 27일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도 예외는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저거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2022년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둔촌주공 84제곱미터 중도금 대출 가능하게 하느냐, 그 당시에 중도금 대출 12억까지 완화를 했죠.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단지를 위해서 완화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0일부터 분양과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내주면서 한도도 폐지했다. 말은 특정 단지를 위해서 안 해주겠다. 예외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갑자기 금융권들이 총 한도를 정해서 대출에 참여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보셨죠? 은행권들이 지금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 많이 내주면 내년에 그 이상 줄어들 텐데. 그런 추세를 은행권에도 계속 의견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들이 둔촌주공 잔금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대출 참여하겠다 라고 말한 게 과연 금융당국의 압박이 없었을까요? 그래 놓고서 문제되면 은행 탓하겠죠. 금융당국은 계속 그래왔으니까. 앞에선 쪼이는 척하면서 뒤에선 저렇게 또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다. 저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띄워준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아리팍 수법 이야기했었죠. 아리팍 매물 싹 내리고 가격 다 올렸죠. 둔촌주공도 84가 6억대까지 나왔는데 싹 내리고 가격 올렸죠. 그러면서 전세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둔촌주공 전세 거래 뜬 게 지금 계약이 안 뜨죠. 아직 준공승인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호가 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가리 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아가리 호가가 진짜 시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격이 싸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래된 매물이 뜬 게 아닌데, 뜬 게 아니기 때문에 호가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싼 매물 다 없어지고, 호가 높은 것만 남았으니까 호가가 올라갔다가 아니라, 싼 매물만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팩 까보기 전까지는 이게 뻥카인지 진짜 카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뻥카를 치는 거지. 뻥카를 왜 치겠어요? 내가 패가 좋은데 뻥카를 치겠어요? 패가 안 좋으니까 뻥카를 치는 거지.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2,918가구고 월세 물량 합쳐도 임대차 물량이 37%에 그친다. 분양을 하는 이유 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따지면. 조합이나 이런 데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이런저런 규제들 왜 둬요? 실거주 요건 왜 두고 전매 제한 왜 두고 그런 것들 왜 둬요? 문재인 정부 때 조사를 했는데 신축 단지 중에 절반 정도를 다주택자가 가져가니까 그런 규제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주택자를 위해서 처음에 실거주 요건 전매 제한 다 들어갔고 전매 제한도 나중에 분양 이후에나 풀렸죠? 근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물량이 37%에 그치는 거예요? 아니면 37%나 되는 거예요?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이 37%나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7%가 적은 물량이에요? 요것만 하더라도 웬만한 대단지 통째로 임대로 나온 것보다 많죠. 근데 이게 전 실거주 의무 규제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묶인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전세금 9억으로 잔금도 못 치른다. 13억짜리 집 들어가는데 전세금 9억 놓고 내 돈 4억 주는 것도 안 된다. 4억도 안 되는 인간들이 13억짜리 분양 받아놓고서 올라간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다. 분양것도 아닌 입주권 올라가는 거 가지고. 입주권 가격 왜 올려요? 전세가를 낮춰가지고 전세가가 싸 보이게. 돈도 없는 인간들이 돈 된다고 들어간 거예요. 9억 전세 나와도 13억짜리 집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안작살 날려고 전세가 올리려고 모든 언론들이 힘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럴 정도까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근데 대출이 축소되는데 저 돈 어떻게 주고 어떻게 전세 들어가냐? 연장도 안 되는 거. 37%가 임대 물량으로 나왔는데. 이야기하는 음모론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둔촌주공 살리기를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은행권에서도 제가 특히 가장 그나마 많이 내줄 수 있는 곳이 농협이라고 했었는데 농협도 오히려 국민은행보다 오히려 덜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년으로 연기하려고 하고 괜히 막 공사비 갈등을 운운하면서 입주일을 내년으로 미루려고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일단은 뭐 매매 27억짜리 뭐 또 의심이 가죠? 그 다음에 최근에 7억 떨어졌다고 했는데 요거 뭐야? 증여성 거래라고 하는데 증여성 거래란 증빙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냥 증여성 거래인 것으로 들어왔다. 증여성 거래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증여성 거래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럼 거기 공인중개사가 증여성 거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걔가 증여성 거래인 게 되는 거예요? 뒤져봤을 때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증여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야 국토부에서 조사해봤더니 그래가지고 벌금 때렸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증여성 거래라고 확답하면 안 되죠. 아니면 적어도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증여를 했느냐 이런 거라도 나와야지. 둔촌주공 입주권 가격 올리는 이유는요. 전세가율을 낮게 보이게 만들기 위함이고 헬리오시티처럼 전세가 잔뜩 높여가지고 입주할 때 내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로만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지 잔금도 다 치러지고 그래야지 조합원들한테도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난질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지금 입주도 못하게 생겼는데 와 입주권 가격 올랐으니까 나는 분양 받아서 입주도 못하고 이자만 내다가 날리게 생겼어도 난 분양 잘 받았어. 라이트하우스 저 인간이 분양 받지 말라는 건 다 뻥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살리기 위해서 잔금 대출 저거밖에 안 나오면 이금권 가면 이자가 얼마겠냐. 차라리 지연이자 내고 말이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